전통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건축에서 예를 든다면 사찰 모양의 기와 지붕을 콘크리트 위에 얹는 것이 전통을 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옳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 선조의 것을 모방한 것이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다. 과거와는 다른 태도로서 건축을 보겠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 더 이상 형태나 이런 조형적인 차원에서 건축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건물 속에 담겨져 있는 공간을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 이 문제를 처음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거기서 나타나고 있죠. 지난 71년 설계한 공간 사업. 김수근이 3년 동안의 수련 과정을 마친 후 처음으로 설계한 자신의 건축사무소다. 그는 이 건축에서 자신이 터득한 전통의 미학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뿐만 아니라 지하에 공간사랑이라는 작은 소극장을 마련해 사라져가던 우리 전통문화 예술을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에 매달렸다. 사실은 상당히 작은 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자도 없었어요. 그냥 계단식으로 된 땅에 앉는 그런 극장이었었죠. 조그마한데 이런 극장도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신비감 같은 게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예술가들이 거기서 새로운 시도를 했죠. 당시 전통예술 분야는 음지에 묻혀 거의 사장될 운명이었고 서양 현대 예술가들은 새로운 예술을 선보일 무대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야말로 문화적 난민이나 다름없던 예술가들에게 공간 소극장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무대였다. 병신춤의 공옥진, 사물놀이패가 첫 공연을 갖고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도 바로 이 무대에서다. 김수근은 묻혀있던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예술 활동을 후원함으로써 낙후된 한국의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70년대 김수근은 공간을 통해 제2의 건축 인생을 펴나갔고 문화운동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 무렵 미국의 한 시사주간지는 김수근을 소개하면서 그를 미켈란젤로와 다빈치를 후원하며 르네상스의 문예 부흥을 주도한 로렌조 메디치와 비교하기도 했다. 문화적 어떤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본인이 스스로 하겠다고 생각했던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이 음악도 알아야 되고 음악하는 사람이 거꾸로 건축도 알아야 된다. 예를 들면은 그래서 뭐 문학, 미술 뭐 이런 여러 장르가 같이 융합돼서 하나의 상승된 가치를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어떤 개념이 성립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김수근은 공간 건축을 통해 그가 해석한 한국 전통 건축의 정신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했을까? 우선 이 건물의 내부는 결코 크거나 높지 않은 오밀조밀한 공간들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각각의 공간들은 다양한 높이의 계단으로 끊임없이 연결되면서 여러 가지 공간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전체적으로 보면 트인 공간이지만 그것을 중층 구조로 잘게 나눔으로써 각 공간들은 마치 서서 손을 뻗으면 천장에 닿을 것처럼 작고 아담한 느낌을 준다. 김수근은 이러한 낮은 공간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몸에 익혀온 가장 인간적인 스케일이라 생각했다. よく日本から行く建築家もいるんだけれども、空間者の建築は非常にヒューマンスケールがあるというわけですよ。非常にヒューマンスケールと、それは
本当に階段なんか行ってもですね、すっごい狭いんですね。それは人間の住むスケールなんですね。 각 공간들은 마치 미로처럼 연결돼 있다. 따라서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목적하는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전혀 지루하지 않은 다양하고 흥미로운 시각적 체험을 하게 된다. 김수근은 이 불편하지만 즐거운 공간 경험이 바로 우리 전통 한옥에 배어있는 정신이라고 생각했다. 공간 사옥은 지난 2001년 서울시 지방문화재로 지정됨으로써 한국 현대 건축의 소중한 자산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공간이 세워진 후부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간을 보기 위해 수많은 예술인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 김수근의 造形の影響っていうのは今でも若い人がねソウル行った時に、サムスンやなんかの建物ではなくて若い日本の建築家が行くとヒョンダイのそばに立ってる婚外車を見に行くということはみんなよくやってることなんです。むしろねあともう今20年ぐらい前はねみんな韓国っていうとその婚外車詣でをしたもんですよ。そのぐらいね日本の若い人たちにもインパクトがあり影響があったんです。 공간 사옥은 건축 교육의 장이기도 했다. 수많은 젊은 건축가들이 김수근에게 건축을 배우기 위해 공간으로 모여들었다. 김수근은 제자들과 함께 작업하며 제자를 키워내고 자신의 건축도 키워나갔다. 공간이 최대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70년대 공간 사무실은 김수근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찾아온 젊은 건축가들로 늘 북적였다. 류춘수, 윤승중, 승효상, 장세양 등 한국 현대 건축을 이끈 중견 건축가들은 대부분 김수근이 키워낸 제자들이다. 김수근이 한국 현대 건축에 구현해낸 또 다른 언어. 그것은 교회 건축이다.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교회 건축은 오늘 우리가 사는 공간에 빼놓을 수 없는 표정이 됐다. 하지만 한국 교회가 양적인 부흥을 이룩하면서 교회 건축은 교회의 성장을 뒤쫓아가기 바빴고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이루어질 겨를조차 없었다. 그저 뾰족탑에 붉은 십자가를 얹은 건물들이 한국 교회의 전형이 되어 우후죽순격으로 세워졌다.